우리 보통 며느리도 몰라 라는 말을 하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대체 며느리는 안다?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바로 시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 얘기입니다. 허허. 대구에 사는 한 40대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평소에 입출금 업무를 대신 맡아서 처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자 이 며느리 다음 날이 돼서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의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딱 봐도 뭔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남의 계좌에서 돈을 뺐다. 아무리 네. 시어머니라도 이건 범죄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3월 2일에 첫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요. 같은 달, 한 달 내에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서 총 1억 1,000여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기를 통해서요. 시어머니 계좌에서 986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범죄라는 두 글자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일단 이제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거기 때문에 절도죄도 될 수 있고 지금 본인이 다른 사람의 권한 없는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해서 돈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이 사건에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왜 이렇게 적어졌지? 라고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있어요. 돈을 받는 채권자들이 이러한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좌에서 거액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네.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며느리의 이 범죄 행각은 얼마 못 가서 발각이 됐고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 법원의 판단, 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실형 선고는 피했습니다. 어허. 일단 이 사연을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네네. 이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근데 우리 시어머니들 나이 연세 좀 드시면 은행 업무 잘 보기 힘드시니까 네네. 대신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랑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그랬군요.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거 아무래도 생활고를 겪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100만 원 인출 시작했다가 이게 1억 1천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1억 1천만 원을 뺐는데 왜 집행유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 이 며느리가 일단 8천만 원 정도를 다시 통장에 돌려놨어요. 그럼 이제 피해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줄죠. 네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할 때 장례 비용 들잖아요. 네네. 이 장례 비용도 이 돈으로 사용을 이 돈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통장에서 권한도 없이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1억 넘게 뺐다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지만 네. 8천만 원을 다시 입금했고 그리고 장례 비용도 지급했고 네. 또 그전에 다른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초범이고 네.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이제 나머지 변제를 다 하겠다고까지 했으니 네.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냥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뭔가 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최진봉 교수님 이 며느리분이 다시 8천만 원을 그 계좌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우 며느라 힘들었니 그동안?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고인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 이게 돈을 뺐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거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이걸 실망하실까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모셨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빛을 맞아요. 바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나중에 이게 범죄가 되면 본인한테 그동안 열심히 봉양했던 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처음에는 돈이 욕심나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돈을 인출한 다음에 나중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혹시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은 나머지 돈을 다시 입금하는 형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죄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요. 이 며느리분요. 이 돌아가신 시어머님에 대한 속죄의 이 마음으로 앞으로는 또 성실히 살아갈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